여러분 안녕하세요. 타이타닉호는 예로부터 침몰한 배 중에서는 아마도 가장 유명할 겁니다. 침몰한 지 11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그 모습은 사람들의 기억에 오래도록 남아 구전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왜 아직까지도 해저에서 인양되지 않은 걸까요? 애초에 지금까지 인양이 시도된 적이 있긴 할까요? 이곳은 토픽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 수수께끼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빙산과 얼음바다. 먼저 이 전설적인 여객선이 침몰했을 당시의 상황을 간단히 되짚어 보겠습니다.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건 1912년 4월 14일 밤부터 15일까지의 일입니다. 장소는 캐나다 뉴펀들랜드 섬의 남동쪽 600km 지점이었습니다. 영국 사우샘프턴발, 미국 뉴욕행 항해 도중 비극이 일어난 것입니다. 게다가 이는 타이타닉호 취항 후 처음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처음이자 마지막 항해가 되어버린 셈이죠. 승무원은 앞쪽에 빙산군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타이타닉호는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현지 시간 23시 39분, 망을 보던 프레데릭 플릿이 빙산을 발견해 항해사에게 보고합니다. 그 항해사는 곧바로 배를 돌리라는 명령을 내렸고 속력 통신기의 핸들을 기관 정지 위치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좌연으로 선회하라는 명령을 내렸죠. 빙산을 돌아서 정면 충돌을 피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러한 조작으로 인해 배의 속도가 저하되었는데요. 이에 관해서는 흥미로운 내용을 주장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만약 타이타닉호가 전속력으로 계속 진행했다면 치명적인 충돌은 피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정면 충돌은 간신히 면했지만 빙산의 수중 부분이 타이타닉호의 우현을 스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23시 40분에 일어난 일입니다. 배에는 좁지만 긴 균열이 발생합니다. 전체 면적으로 1.5평방미터도 채 되지 않지만 길이는 90m 이상 되었습니다. 위치는 배의 흘수선에서 7m 정도 아래였습니다. 1초에 7톤 이상의 엄청난 기세로 물이 흘러 들어왔습니다. 23시 50분, 화물칸이 완전히 침수되었고요. 0시 5분에 피난 명령이 내려지고 다시 40분 후 최초의 구명보트가 출항합니다. 2시 5분에는 마지막 구명보트가 출항했지만 배에는 아직 많은 사람이 남아있었습니다. 타이타닉호가 침몰하면서 선수 부분이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고 시간이 지나며 사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2시 15분, 배꼬리에 있는 스크루 프로펠러가 수면 위로 떠오르며 굴뚝 하나가 무너졌습니다. 2시 17분, 선내 조명이 완전히 꺼졌습니다. 2시 18분, 배가 앞과 뒤 두 개로 갈라졌습니다. 이미 침수가 진행되고 있던 뱃머리는 그대로 바다 밑으로 가라앉아 갔습니다. 배꼬리는 수직으로 서서 회전하더니 2분 후 마찬가지로 침몰했습니다. 타이타닉호가 잠든 곳. 타이타닉호를 발견하고 인양한다는 계획은 사고 후 바로 그해 1912년에 이미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당시에는 해저를 수색해 잔해를 찾고 조사하는 기술이 없었는데요. 게다가 그로부터 불과 2년 후에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며 타이타닉호는 그대로 잊혀지고 맙니다. 타이타닉호 수색과 인양에 관한 본격적인 프로젝트가 시작된 건 1960년대에 들어서였습니다. 더글러스 울리 씨는 가스를 충전한 나일론 풍선을 배 측면에 대량으로 설치하자는 방법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혹은 타이타닉호를 탁구공으로 가득 채우자는 등 더욱 창조적인 아이디어도 있었죠. 아이러니하게도 생존자들의 수기에 둘로 나뉘었다는 증거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배가 뿔뿔이 흩어지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침몰하여 해저에 잠들어 있을 것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당시 그들은 배가 거의 상처 없이 해저에 남아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당시에는 심해에 대한 지식이 지금보다 훨씬 적었고요. 특히 당시의 전문가들은 이렇게 확신했답니다. 심해에는 거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미생물이나 조류가 없으니
배 위협이 될 만한 요소는 없을 것이라고 말이죠. 또한 수온이 매우 낮고 물속에 산소가 적어 선체가 녹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쌍정은 이후 모두 한없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갑자기 너무 앞서가지는 않을게요. 타이타닉호 잔해의 정확한 위치는 한동안 계속 불명확한 상태였습니다. 그것을 발견한 것은 1985년 로버트 벨러드 씨의 탐색대였는데요. 배는 수심 3,750m 깊이에 잠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꼬리는 수몰되지 않은 구획으로 급격히 흘러들어간 물의 압력으로 인해 말 그대로 찢겨진 상태였습니다. 뱃바닥은 빠졌고 상가판은 완전히 파괴되어 있었죠. 배꼬리의 대부분은 뱃머리에서 600m 이상 떨어진 곳에 있었으며 뱃머리는 앞쪽에서 약 20m, 뒤쪽은 15m 정도 해저에 진흙에 묻혀 있었습니다. 타이타닉호는 햇빛을 볼 수 있을까? 왜 타이타닉호는 아직까지 인양되지 않고 모든 프로젝트가 미뤄지고 있는 걸까요? 그 첫 번째 이유이자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도 이미 아셨을 겁니다. 이러한 엄청난 깊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은 매우 고난도이기 때문이죠. 다이버도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고가의 첨단 로봇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타이타닉호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양해야 하는지 그 방법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풍선을 넣거나 가스통을 묶는 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배가 둘로 나뉘지 않았다면 이러한 구상도 그나마 의미가 있었을 텐데 아쉽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둘로 갈라진 배가 다시 부력을 갖게 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게다가 배의 잔해 상태는 해마다 악화되고 있는데요. 해저는 지난 세기 우리 인류가 믿었던 것보다 훨씬 더 가혹한 환경입니다. 예를 들어 타이타닉호의 복도는 거의 모든 벽이 허물어졌고요. 전문가의 계산에 따르면 박테리아는 하루에 180kg이나 되는 배의 금속을 분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200년 이내에 약 절반이 부식에 의해 소멸되고 그 결과 배는 그냥 잔해 더미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하지만 만약 가까운 장래에 경이로운 기술 혁신이 생겨난다면 그 결과 3,750m의 심해나 마리아나 해구에서도 거대한 배를 인양할 수 있는 강력한 로봇이 생겨난다면 어떨까요? 그렇더라도 타이타닉호에는 10중 8구 사용할 수 없을 겁니다. 인양 과정에서 손상을 줄 수도 있고 결과적으로 잔해의 상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타이타닉호를 인양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환경 문제입니다. 지난 100년 사이에 배는 해저 풍경에 완전히 흡수되었는데요. 그 선체에는 대량의 물고기와 조류 등의 수생생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조사대가 발견한 것들 중에는 타이타닉호에서만 볼 수 있는 종도 있었다고 합니다. 2001년 영화감독 제임스 카메론 씨가 진행한 조사에서는 흥미로운 해삼이 발견된 적도 있습니다. 몸이 라벤더색이고 그 측면에는 빛나는 창문 같은 것이 여러 개 나 있었습니다. 타이타닉호의 잔해는 과학적으로도 가치가 높습니다. 그걸 연구함으로써 해저의 생태를 알 수도 있기 때문이죠. 연구 덕분에 선체의 열화를 앞당기고 있는 것이 할로모나스 타이타닉이라는 특수한 박테리아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철을 산화시켜 녹을 생성시킴으로써 생존을 위한 에너지를 얻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세균을 사용해서 해저의 금속 쓰레기를 빠르게 제거하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약 잔해에 무슨 일이 생기면 방대한 과학적 지식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윤리적인 측면도 잊어서는 안 되는데요. 물론 타이타닉호 승객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미 모두 숨졌습니다. 최후의 한 명 역시 밀비나 딘 씨로 침몰 당시 아직 생후 2개월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당시의 기억은 없습니다. 침몰로 사망한 사람들의 직계 친족도 거의 생존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기껏해야 손자나 증손자 세대가 있는 정도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조상들의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고 대서양 바닥으로 가라앉은 유해들의 편안한 잠을 방해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은 마음에 드셨나요? 어쨌든 타이타닉호가 앞으로도 빛을 볼 일은 두 번 다시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꼭 보고 싶은 분이시라면
전용 심해 탐색 잠수함을 통해 잔해가 있는 장소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런 투어를 하고 있는 회사도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앞으로도 언제든지 여러분과 함께 여러 수수께끼의 깊은 곳까지 망설임 없이 뛰어들 것입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친구들과의 SNS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잠시 동안 작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